지난 7월 22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논문이 고려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창조주의 오류라고도 불리는 이 초전도 현상에 대한 논문이었는데요. 원래는 영하 수백 도의 극저온이나 수천 기압에 달하는 아주 극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던 이 현상을 상온상압, 즉 평상시 환경에서 재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꿈같은 물질의 상용화가 어쩌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선 가능하다,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등 찬반 논란 또한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성공하면 최소 노벨상은 물론이고 어쩌면 무한한 에너지원까지도 얻게 만들어줄 이 논문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찬찬히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사 읽어드리는 남자 이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준비한 타이틀은요. 와, 진짜 너무 핫 이슈죠. 세계적으로 난리난 초전도체 LK99 논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인데요. 제가 참 이 난리난이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논문의 참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안 뛰어든 대학이 없어요. 지금 진짜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철저하게 이 논문에 기반해서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만약 성공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까지 한번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 사건은 고려대 연구팀에서 진짜 말 그대로 뜬금없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뜬금없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논문이 검증되고 발표되는 그런 수순이 아니라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여기 있는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논문이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아카이브에 논문이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원래 퍼블리시 되지 않은 논문을 주로 올리는 곳이라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여기에 있는 이 권영환이라는 분이 팀원들과 좀 상의 없이 좀 멋대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내부적인 트러블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재밌는 게 이 초전도체의 자세한 제작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문을 올린 거예요. 와, 진짜 상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Materials and Methods라고 해서 재료랑 방법이 다 상세하게 1번, 2번 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그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후에 같은 연구팀의 다른 연구원들이 몇 시간 차이로 이거는 아직 개발 중인 연구다, 좀 섣부르게 논문이 올라간 것 같다 하면서 해명 논문이 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뭐 어찌됐든 본의 아니게 이게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공개된 이 논문에 포함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초전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영하 200도씨 가까이 되는 극저온의 환경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나마 여기 있는 이 영하 200도씨도 처음 초전도 현상이 발견됐을 때에 비해서 엄청 온도가 오른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또 강한 압력을 가해주니까 초전도 현상의 작동 온도가 조금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한참 모자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온도랑 압력을 유지하는데 너무 큰 돈이 들고 또 물리적인 한계도 생기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 없는 초전도체를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아까 그 초고압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발현되는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힘드니까 물질 외부 말고 내부의 응력을 높여줘 가지고 마치 이 초고압이 작용하는 것처럼 그 압력을 대신하는 게 가능하더라 라는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응력이라 함은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 친구를 여기 작은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엄청 찡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찡기는 거, 그 압력, 이렇게 막 찡기는 그 압력을 보고 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게 만들면은 초고압을 준 거랑 찡기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이 연구팀의 주장인 거고요. 자, 그러면 오케이, 뭔 소린지는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그 응력을 어떻게 키우는데 하면은, 납 아시죠? 납의 원자 구조를 육각기둥 형태로 만든 것을 보고 우리는 아파타이트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납 아파타이트는 아닌데 그냥 아파타이트 구조를 가지고 왔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납으로 만든 아파타이트에서
납의 일부를 구리로 치환을 해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왠지는 뭐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생긴대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요 동그란 게 납 원자라고 친다면은 얘를 빼내고 이 자리에 구리를 집어넣으면은 응력이 생긴다.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납 아파타이트의 화학식인데요. 이게 이제 논문의 한 부분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딱 요 숫자 요거 하나인데요. 여기 PB가 납이거든요. PB 밑에 10이 적혀 있다는 거는 납 원자가 10개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요 10개 중에서 하나가 구리로 바뀌면은 PB9CU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요 식이 이제 요 식이랑 같은 식이에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요거랑 같은 식이 되죠. 이렇게 치환이 되는 과정에서 납이랑 구리랑 아무래도 뭐 서로 다른 물질이다 보니까는 사이즈가 뭐 약간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강한 내부 응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게 찡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설명은 뭐 논문에도 없었어요. 근데 어차피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초전도체를 만드는 거고 실제로 뭐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은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성공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우선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초전도체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도체 혹은 전도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도체라는 거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전기가 잘 통하면 도체고 전기가 안 통하면 부도체고 전기가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통하면 반도체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도체 앞에 초가 붙었잖아요. 여기서 초는 슈퍼예요, 슈퍼. 그러니까 슈퍼 도체.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전기가 너무 잘 통하는 전기 저항이 거의 0인 물질을 보고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변 자기장을 다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뜨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항이 0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저항이 0이라는 거는 전자가 이렇게 물체를 통과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건데 그 와중에 아무런 방해나 걸리는 거 없이 이동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현상은 쉽게 말해서 제가 유령처럼 막 벽을 통과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년쯤 전에 초전도 현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가 이 초전도 현상이다 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벽을 뚫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뭐 컴퓨터 오류 난 것처럼 막 그 상황이 되게 시뮬레이션 같고 이상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신이 잘못 만든 치트 같은 물질, 이게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LK99을 어떻게 검증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뭐 초전도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기 저항이 0이라는 점이니까는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기 저항이 정말로 0인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yes, 전기 저항이 0인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논문의 한 부분인데요. 원래 이 국제 표준에서 길이당 볼트 값을 측정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볼트 퍼 센티미터 이하로 값이 나오면은 이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0인 걸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침을 딱 꽂아가지고 이걸 측정을 해보니까는 여기 값이 있죠. 2-9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제곱, 그러니까는 10억 분의 1 단위로 값이 나오니까는 이건 이제 100만 분의 1보다 단위가 작으니까 0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전기 저항은 0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12제곱, 12제곱. 요거 때문에 이 다른 과학자들이 아니 이 뭐야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거 수십 배, 수백 배 차이가 나는데 이 제대로 실험한 거 맞냐? 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던 그 건덕지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상온에서 되냐?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봤는데 yes, 아니 상온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 안팎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발현됐다라고, 이게 논문의 일부인데 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104도씨에서 97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이 확인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걸 그래프에서 수치화시킨 게 요겁니다. 30mA 수준의 전류에서는 104도에서 106도 사이니까 거의 105도 정도 되는 온도까지 계속 전기 저항이 0으로 측정이 되고 있죠. 전류를 조금 더 높여서 50, 60, 70mA로 높였을 때에도 370, 이건 단위가 좀 달라요. 여기는 도시 이제 온도인데 여기는 켈빈, 절대 온도를 사용했습니다. 370 켈빈이라고 하면은 97도씨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기 저항이 0도인 것으로 측정이 되었다라는 게 논문 속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외부 자기장이 있어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확인을 해봤는데 오케이,
괜찮다. 원래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하면은 볼트 값도 같이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전류를 뭐 증가시키든 반대로 걸든 상관없이 계속 볼트 값이 제로 값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여기서 볼트 값이 제로라는 것은 전기저항이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옴의 법칙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이게 제로면은 전기저항도 제로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만 놓고 보면은 사실 꽤 괜찮아요. 이런 논문 토대로 해서 진짜 초전도체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이 고려대 측에서 제시한 영상 이게 이게 초전도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좀 애매하단 말이야. 사실 저도 이 영상 처음 봤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초전도체야 라는 생각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요거랑은 좀 명백하게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언스에서부터 Skepticism about False Claim, 그러니까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또 인도의 이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아니 너네가 직접 알려준 방식대로 해보니까는 초전도체 아니던데? 그냥 되게 센 자석에 불과하던데? 라고 지적을 했다가 또 다른 기관에서 이 친구들 페이퍼를 보고 나니까는 야 너네 이거 실험 방법 잘못됐잖아 하고 재반박을 당하기도 하고, 중국의 둥난 대학에서는 이거는 초전도체는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뭔가 새로운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은 아니다, 너네가 틀렸다,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몇몇 과학자들은 이 논문을 읽어보고는 뭐 이거는 내 학생이었으면은 F학점 줬을 논문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참 못됐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러니까 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새로운 의견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LBNL, 그러니까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이라고 해서 여기는 노벨상 수상자만 10수명을 배출한 엄청난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Support LK99, 그러니까 이 결과를 지지한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This is insanely bullish for humanity, 인류에게 미치도록 좋은 발견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확고하게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엄청난 연구소에서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막 가슴이 엄청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노벨상 나오겠다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다가 진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뭐 고성능 반도체, MRI 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이미 있는 기술에서 확장시키는 거니까는 이런 거를 조금 소개하기보다는 약간 공상과학적이긴 한데 제가 가장 기대되는 것은 핵융합, 즉 인공태양의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를 얻게 되면은 인류는 이제 에너지는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무제한, 에너지 그러니까 치트키죠, 치트키, 현실 치트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인공태양을 만드느냐,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냥 태양을 먼저 보면은 핵융합으로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는 이유가 지구의 30만 배에 달하는 질량으로 생긴 중력 가지고 태양을 꾹꾹꾹 눌러주니까는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구에서는 이런 엄청난 중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력 대신에 그거에 상응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공태양을 가둬두고 눌러줘야지 핵융합 반응이 가능한 건데, 이때 초전도체를 활용한 전자석을 이용해서 엄청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한다면은 인공태양의 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공상과학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플라즈마가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지금은 안 쓰는 모델이긴 한데 제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류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이거 성공하면은 야 바이든 노래 이렇게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땡벌로 부를까요? 무조건으로 부를까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한데 지금 주 에너지원인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사는지를 살펴보면은 완전 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초전도체의 발견이 엄청난 것이라고 시사하는 그런 짤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참 요즘 하루하루가 눈뜨기가 설레면서도 혹시 초전도체가 맞다고 막 발표가 났나? 아니면 아니다고 파면 났나? 하면서 와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인데요. 참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응원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게 성공했다는 기사로 또 뵙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